여러분, 믿기 힘드시겠지만 바로 어제까지 형제국가라 부르던 중국의 뒤통수를 맞고 이제는 적국 인도가 쓰는 한국 무기에 매달려야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제 조국 파키스탄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는 중국산 최신의 전투기가 인도의 라파를 격추시켰다며 축포를 터뜨렸습니다. 중국 형제들의 힘을 빌려 숙적 인도를 꺾을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었죠. 하지만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카슈미르의 하늘과 땅에서 벌어진 치열했던 전투에서 인도가 쏘아대는 한국산 K9 자주포의 포탄은 우리의 방어선을 종이장처럼 찢어발겼고, 우리가 믿었던 중국산 방공망 HQ9은 인도의 미사일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발사한 중국산 최첨단 미사일 4발은 단 한 발도 터지지 않고 그대로 인도 땅에 떨어지는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테무에서 산 미사일이냐는 전 세계의 조롱 속에 파키스탄은 결국 백기를 들고 말았습니다. 중국산 무기로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다. 수도 이슬라마바드마저 잿더미가 될 위기. 절망의 늪에 빠진 파키스탄군 수뇌부의 눈에 들어온 단 하나의 빛,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제 파키스탄은 울면서 한국에 매달립니다. 제발 우리에게도 K9을, 천공 미사일을 팔아달라. 도대체 카슈미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중국산 무기의 처참한 민낯과 한국산 무기의 압도적인 위력. 그리고 적국마저 무릎 꿇게 만든 대한민국의 경이로운 기술력. 한 파키스탄군 기자의 피눈물 나는 고백.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아흐메드, 파키스탄에서 군사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자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저는 제 조국 파키스탄의 군사력 증강 과정을 바로 곁에서 숨가쁘게 지켜보며 때로는 가슴 벅찬 자부심을 느끼고 때로는 뼈아픈 안타까움을 삼키며 진실을 알리기 위해 펜을 들어왔습니다. 특히 우리의 영원한 숙적인 인도와의 해묵은 갈등 속에서 우리 군의 발전은 곧 국가의 생존과 번영,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과 직결되는 문제였기에 늘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기대와 우려 속에서 관련 소식들을 접하고 또 전달해왔죠. 그런데 최근 제 오랜 기자 인생을 통틀어 가장 충격적이고도 믿기 힘든, 심지어는 아이러니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우리가 철통 같은 형제 국가라고 굳게 믿었던 한 나라의 부끄러운 배신, 그리고 우리가 수십 년간 넘을 수 없는 적국으로만 여겨왔던 다른 한 나라의 경이롭고도 압도적인 기술력 앞에서 처절한 절망과 함께 한 줄기 가느다란 희망의 빛을 동시에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숨막혔던 순간들과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냉엄한 진실에 대해 한 사람의 파키스탄 국민이자 진실을 추구하는 군사 전문 기자로서 솔직하고도 용기 있게 고백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부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께도 깊은 울림과 함께 새로운 생각의 씨앗을 던져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파키스탄은 건국 이래 이토록 짜릿한 승리감에 도취되어 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깊은 흥분과 환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수도 이슬라마바드의 거리 곳곳에는 마치 독립기념일이라도 맞이한 것처럼 파키스탄 국기가 물결쳤고 시민들은 서로 얼싸안고 노래를 부르며 축제 분위기를 만끽했습니다. 주요 언론사들은 연일 승전보를 헤드라인으로 장식하며 국민들의 애국심을 한껏 고무시키기에 바빴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히말라야의 험준한 봉우리들이 맞닿아 있는 카슈미르 상공에서 벌어진 한바탕 공중전 소식 때문이었죠. 우리 공군의 자랑이자 중국 형제들이 우리에게 제공한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J-10C가 숙적 인도의 자존심이자 프랑스 다소 항공 기술의 자부심이라는 최첨단 라팔 전투기를 보기 좋게 격추시켰다는 믿기 어려운 쾌거였습니다. 라팔 전투기는 그동안 인도 공군력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고 우리로서는 늘 부러움과 함께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라팔을 우리의 J-10C가 격추시켰다니 이것은 단순한 전술적 승리를 넘어 국가적인 자존심을 드높이고
국민들에게 커다란 용기를 안겨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중국 관영 매체들은 마치 자신들의 일인 것처럼,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더 기뻐하며 이 위대한 승리를 그야말로 대서특필하고 자국 무기의 압도적인 우수성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힘이 아시아의 하늘을 완벽하게 지배한다. 제2텐시 서방의 최첨단 전투기를 농락하다. 이제 세계는 중국의 기술력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자극적이고도 오만한 헤드라인들이 인터넷과 방송을 도배했고, 우리 파키스탄 군 수뇌부 역시 이러한 중국의 선전에 적극적으로 편승하여 중국과의 굳건하고도 변치 않는 혈맹 관계를 국내외에 연일 강조하며 인도를 향해 이제 누가 아시아의 진정한 강자인지 똑똑히 알았을 것이라며 연일 의기양양하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군 내부에서는 그야말로 사기가 하늘을 찔렀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중국에 대한 무한한 감사와 함께 인도에 대한 뿌리 깊은 적개심이 더욱더 활활 타오르는 듯 했습니다. 마치 당장이라도 카슈미르 전역을 되찾고 인도의 수도 뉴델리까지 진격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세였습니다. 저 역시 군사 전문 기자로서, 그리고 파키스탄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이러한 축제와도 같은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이성적으로는 제2텐시가 정말로 라파를 격추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명확한 교차 검증이나 구체적인 증거 자료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로서는 그 달콤한 승리를 애써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중국의 막강하고도 든든한 군사적 지원에 힘입어 마침내 우리 파키스탄이 인도의 오만한 콧대를 단숨에 꺾고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카슈미르 문제에서 결정적인 주도권을 잡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 섞인 기사를 여러 편 작성하며 국민들의 애국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제 기사는 많은 국민들의 열렬한 공감을 얻었고, 신문사와 방송국에는 저를 격려하는 전화와 편지가 쇄도했습니다. 잠시나마, 정말 아주 잠시나마 우리는 인도를 넘어섰다는, 그리고 중국이라는 강력한 우방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달콤하고도 위험한 착각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그리고 국가 간의 냉엄한 현실이라는 것이 언제나 우리의 장밋빛 기대와 허황된 바람대로만 흘러가지는 않는 법입니다. 그 거짓되고도 허술하기 짝이 없었던 승리에 취해 우리가 방심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 인도의 반격은 마치 잠자고 있던 거대한 사자의 코털을 어리석게 건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무섭고도 처절하며 치욕적인 방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끔찍하고도 굴욕적인 착각이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얼마나 어리석고 순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한여름 밤의 짧고도 달콤했던 꿈처럼 우리의 요란했던 축제는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 악몽의 서곡은 바로 대한민국의 K9 자주포가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의 반격은 우리의 모든 허를 찌르는 그야말로 정광석화와도 같은 기습적인 포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카슈미르 국경선을 따라 길게 배치되어 있던 우리의 견고하다고 믿었던 방어 진지와 최전방 부대들을 향해 마치 하늘에서 거대한 간철, 비가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는 듯한 맹렬하고도 무자비한 포탄 세례가 숨 쉴 틈도 없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인도의 낡고 오래된 구형 자주포나 로켓포를 이용한 산발적인 공격이려니 하고 우리 군 지휘부는 다소 안일하게 대처했습니다. 하지만 포격이 1시간, 2시간 계속될수록 그 양상과 정확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파괴력은 우리가 과거에 수없이 경험했던 인도군의 공격과는 완전히 차원이 달랐습니다. 포탄은 마치 눈이라도 달린 것처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우리의 핵심 군사 시설들과 지휘 통제 시설들을 정밀하게 파고들었고, 그 엄청난 위력은 우리가 수년에 걸쳐 견고하게 구축했다고 자부했던 우리의 벙커와 강화,
콘크리트 방어 시설들을 마치 두부처럼 힘없이 으스러뜨렸습니다. 극심한 혼란 속에서 전방 부대들로부터 다급하게 날아든 보고들은 저를 포함한 모든 파키스탄 국민들을 더욱더 경악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도가 대한민국으로부터 대량으로 도입하여 바지라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으로 운용 중인 K9 자주포의 집중 포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K9? 물론 그 이름은 국제군사계에서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 뛰어난 성능을 인정받고 있으며 여러 나라에 성공적으로 수출된 명품 자주포라는 사실도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었죠. 하지만 설마 그 위력이 이 정도일 줄이야.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우리의 방어 진지는 K9의 정밀하고도 무자비하며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연속 사격 앞에 속수무책으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견고했던 통신시설은 순식간에 파괴되어 지휘체계가 마비되었고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고 믿었던 탄약고는 거대한 화염과 함께 연쇄 폭발을 일으켰으며 최전방 여단급 지휘소는 단 몇 발의 포탄으로 순식간에 지도상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병사들은 생전 처음 겪는 그 압도적이고도 공포스러운 화력 앞에 이성을 잃고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고 지휘관들은 제대로 된 반격 명령조차 내리지 못한 채 당황하며 우왕좌왕했습니다. 일부 병사들은 무기를 버리고 전선을 이탈했다는 보고까지 들어왔습니다. 대체 저 하늘에서 떨어지는 강철 벼락은 뭐냐? 저 포탄은 도저히 피할 수가 없다. 마치 우리 머리 위를 정확히 노리고 떨어지는 것 같다. 한국산 K9이라고. 저것이 정말 인간이 만들어낸 무기란 말인가? 악마의 무기다. 무전기를 통해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병사들의 처절한 절규와 지휘관들의 절망적인 탄식은 마치 지옥의 소리처럼 제 귀를 고통스럽게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취재를 위해 잠시 머물고 있던 최전선에서 불과 수 킬로미터 떨어진 임시 야전 지휘소 근처에도 K9의 포탄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폭발이 몇 차례나 발생했습니다. 온 세상을 뒤흔드는 듯한 굉음과 함께 건물이 통째로 격렬하게 흔들리고 천장에서 흙먼지가 비오듯 쏟아지는 아비규환 속에서 저는 생명의 위협과 함께 K9이라는 이름에 대한 극심한 공포감과 함께 정체 모를 경외감마저 온몸으로 느껴야 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자연재해와도 같은 압도적인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불행과 시련은 안타깝게도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K9의 무시무시한 포격이 지상에서의 악몽이었다면 우리의 머리 위, 즉 하늘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끔찍한 재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도는 K9 포격과 동시에 다양한 종류의 첨단 미사일을 동원하여 우리의 후방 깊숙한 곳에 위치한 주요 군사시설, 예를 들어 공군 기지, 레이더 기지, 미사일 발사 기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방공망을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들이 러시아와 합작하여 개발했다고 자랑하는 브라모스 초음속 순항 미사일의 위력은 그야말로 가공할 만했습니다. 음속의 몇 배에 달하는 엄청난 속도로 지상 수십 미터의 초저고도로 은밀하게 날아오는 이 미사일은 우리의 구식 레이더망을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 유유히 침투하여 핵심 목표물들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파괴했습니다. 주요 공군 기지의 활주로는 거대한 폭탄 구멍이 여러 개 뚫려 전투기들의 이착륙이 완전히 불가능하게 폐쇄되었고 비밀리에 운용되던 미사일 기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불길과 검은 연기에 휩싸였으며 심지어 일부 군 고위 관계자들이 가족들과 함께 머물던 안전 가옥이나 군 숙소까지 정밀 타격을 받았다는 확인되지 않은 끔찍한 소문마저 군 내부에서 공공연하게 돌았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최후의 보루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그리고 중국 형제들이 입이 마르도록 자랑했던 강력한 방패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이 자체 개발하여 우리에게 제공한 최첨단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HQ9, 일명 홍치9이었습니다.
중국은 이 HQ-9 시스템이 미국의 자존심인 패트리엇 미사일이나 러시아의 자랑인 S-400 방공 시스템에 버금가는, 아니 어떤 면에서는 그들을 훨씬 능가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요격 성능을 가졌다고 수년 동안 우리에게 선전하고 또 세뇌했었죠. 우리 군 수뇌부 역시 이러한 중국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이 HQ-9 시스템을 수도 이슬라마바드를 비롯한 국가 주요 핵심 거점 방어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삼고 인도의 어떠한 공중 위협이나 미사일 공격도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그리고 안일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현실은 우리의 한 기대와 중국의 허황된 선전을 처참하게 배반했습니다. 인도가 발사한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들과 전투기들의 공습 앞에서 중국이 그토록 자랑하고 우리가 그토록 신뢰했던 HQ-9 방공 시스템은 그야말로 무용지물 아니으나 마나 한값 비싼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우리의 레이더 시스템은 인도의 미사일을 제대로 탐지조차 못하거나 설령 운 좋게 탐지하더라도 계속해서 심각한 오류를 일으키며 정확한 추적에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어렵게 발사 명령이 내려져 요격 미사일이 발사관을 떠나더라도 그것은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 허공에서 자폭해버리거나 심지어는 아군의 다른 시설 위로 떨어져 피해를 입히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비일비재하게 발생했습니다.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일부 HQ-9 포대는 제대로 된 대응 한번 해보지 못하고 인도의 대레이더 미사일 공격이나 K9의 정밀 포격에 의해 직접적으로 파괴되기까지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능 부족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시스템 전체의 설계 결함이자 총체적인 기술적 부실의 증거였습니다. 수도 이슬라마바드의 하늘을 안전하게 지켜야 할 우리의 가장 강력한 방패가 이토록 허무하고도 어이없이 뚫려버리자 걷잡을 수 없는 극심한 공포감이 군 전체를, 아니 파키스탄 사회 전체를 무겁게 휘감았습니다. 이대로라면 수도 이슬라마바드는 물론이고 모든 주요 도시와 군사시설 전체가 인도의 미사일 공격과 K9 포격에 의해 언제든지 잿더미가 될 수 있다. 우리의 심장부가 적의 공격에 완전히 노출되었다. 는 절망적인 외침과 탄식이 여기저기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현장에 급파되어 있던 중국 군사 고문단은 이러한 참담하고도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예상치 못했던 인도의 강력하고도 교묘한 전자전 공격 때문이라거나 HQ-9 시스템의 최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식의 궁색하고도 비겁한 변명만 늘어놓으며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당황한 얼굴과 불안하게 떨리는 목소리에서는 자신들이 직접 만들고 보증했던 무기의 이토록 형편없는 성능에 대한 깊은 당혹감과 함께 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를 과연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과 무력감이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그들을 향한 우리 파키스탄 군 장교들의 불신과 경멸, 그리고 숨길 수 없는 분노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덮어둘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해졌습니다. 형제 국가라는 허울 좋은 구호는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이라고 했던가요? 우리의 불행과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늘에서의 굴욕에 이어 이번에는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고 전 세계에 대대적으로 선전했던 공중전의 위대한 승리마저 사실은 처참하고도 부끄러운 거짓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인도의 최첨단 라팔 전투기를 격추시켰다고 그토록 대대적으로 자랑하고 선전했던 바로 그 중국산 PL-15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카슈미르 상공에서 벌어졌던 실제 공중전에서 우리 공군의 최정예 엘리트 조종사들이 라팔을 향해 발사했던 PL-15 미사일 4발 모두가 여러분 믿을 수 없겠지만 단 한 발도 빠짐없이 제대로 폭발하지 않은 채
불발탄 상태로 인도 영토 내에 거의 온전한 형태로 추락했다는 믿기 힘든 사실이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파키스탄 공군의 자존심이자 최고의 기량을 자랑하는 정예 조종사들이 직접 발사한 것이었는데 말입니다. 4발을 쏘았는데 4발 모두가 불발이라니. 이것은 단순한 불량률의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 미사일 자체의 근본적인 설계 결함이거나 혹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심각한 품질 관리 부실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더욱더 굴욕적이고도 통탄할 일은 인도가 즉시 이 불발된 PL-15 미사일들을 마치 전리품처럼 고스란히 수거하여 자국의 국방과학연구소로 옮겨 정밀 분해 및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중국 형제들의 최첨단 스텔스 기술과 전자전 기술이 집약되었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레이더 유도 장치, 첨단 데이터 링크 시스템, 고도의 종말 유도 알고리즘 등이 이제 우리의 숙적인 인도의 손에 그대로 넘어가 샅샅이 해부되고 면밀히 연구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패배를 훨씬 뛰어넘는 국가적인 망신이자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치욕이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가장 은밀한 비밀과 약점까지 속속들이 벗겨져 전 세계의 적에게 낱낱이 보여준 듯한 참담하고도 굴욕적인 기분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충격적인 소식이 전 세계의 주요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가자 해외 인터넷 커뮤니티와 군사 전문 포럼 등에서는 우리 파키스탄과 중국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글들이 마치 홍수처럼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HQ-9 방공망이 종이처럼 뚫린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최신의 미사일까지 불발탄이라고. 중국산 무기는 역시 믿을 게 못 된다. 혹시 저 PL-15 미사일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에서 짝퉁으로 직구한 거 아니냐? 가격이 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니다. 중국산 폭죽이 또다시 세계를 놀라게 하는구나. 불발탄 제조 기술만큼은 세계 최고인 듯. 파키스탄은 이제 중국 대신 알리바바나 징둥닷컴과 직접 무기 거래를 해야 할 것 같다. 그 편이 차라리 더 안전할지도 모르겠다. 등등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온갖 조롱과 비아냥거림이 우리 파키스탄 군 전체의 가슴에 날카롭고도 깊은 비수처럼 무자비하게 꽂혔습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와 함께 우리를 이토록 처참하고도 부끄러운 지경으로 만든 중국에 대한 깊은 배신감과 격렬한 원망이 화산처럼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무엇을 믿고 그들에게 의지해왔던 것일까요? 그들의 달콤한 말과 그럴듯한 선전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왜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일까요? 자랑스러웠던 공군력의 상징 J-10C의 승리는 연기처럼 사라진 거짓이었고 국가방공의 최후의 보루라고 굳게 믿었던 HQ-9 방공망은 무참히 무력화되었으면 우리의 자존심이자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라고 믿었던 PL-15 공대공 미사일마저 불량품이었다는 참담하고도 충격적인 사실들이 연이어 폭로되자 파키스탄 군 수뇌부는 그야말로 극도의 혼란과 수습 불가능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긴급하게 야간에 소집된 익명의 장성급 비상대책회의에서는 격렬한 고성과 책임 추궁, 그리고 절망적인 탄식이 밤새도록 오갔다고 합니다. 제가 어렵게 접촉한 그 회의에 참석했던 한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에 따르면 회의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그때의 공포와 절망감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파키스탄은 지도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 것이오. 당장 내일이라도 수도 이슬람아바드는 물론이고 모든 주요 도시와 군사시설 전체가 인도의 K9 포격과 걷잡을 수 없는 미사일 공격에 의해 잿더미가 될 수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끔찍한 상황이란 말이오. 우리가 믿었던 중국산 무기로는 더 이상 단 하루도, 아니 단 한 시간도 버틸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소. 이것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맨몸으로 총알바지가 되러가는 명백한 자살행위나 다름없단 말이오.
도대체 과거에 누가 저런 쓰레기만도 못한 중국산 무기들을 대량으로, 그것도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어 들여오자고 결정했단 말이오. 당장 그 책임자를 색출해서 군법회의에 회부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마땅하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이적행위요. 지금이라도 당장 이 무능하고 오만한 중국 군사 고문단 놈들을 모조리 다 본국으로 쫓아내고 우리가 살 길을 우리 스스로 찾아야 하오. 더 이상 저들의 가머니설에 놀아나서는 절대 안 돼오. 장성들의 핏발선 얼굴에는 깊은 절망감과 함께 어떻게든 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벗어나야 한다는 처절하고도 절박한 몸부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일부 비교적 온건하고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장성들은 미국의 중재를 통해 즉각적이고도 무조건적인 휴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눈물로 호소했지만 일부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강경파 원리주의 성향의 장성들은 굴욕적인 휴전은 파키스탄의 정신에 대한 배반이다. 차라리 끝까지 싸우다 모두 함께 명예롭게 순교하겠다. 며 비장하게 맞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용맹하고도 공허한 외침 뒤에는 더 이상 마땅한 대응 수단이나 반격의 카드가 남아있지 않다는 깊고도 어두운 무력감이 숨겨져 있었을 겁니다. 저 역시 군사 전문 기자로서 이 참담하고도 혼란스러운 현실을 과연 어떻게 우리 국민들에게 정직하게 알려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사랑하는 조국 파키스탄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눈앞이 캄캄하고 암담할 뿐이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짙은 안개 속에 갇힌 듯한 그런 절망적인 기분이었습니다. 이번 카슈미르에서의 비극적인 충돌은 단순히 우리 파키스탄의 군사적인 패배를 넘어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도 안일하고 맹목적으로 믿어왔던 중국산 무기의 신뢰성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 역사적인 대사건이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값싼 가격과 그럴듯한 스펙과 시, 그리고 대규모 경제, 원조 약속 등을 미끼로 파키스탄을 비롯한 여러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제3세계 개발도상국들에게 자국의 무기를 대량으로 판매하며 전 세계적으로 군사적 영향력을 급속도로 확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카슈미르 실전을 통해 그 화려하고도 현란했던 포장 뒤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중국산 무기의 조악한 품질과 심각한 기술적 결함, 즉 메이드 인 차이나의 부끄러운 허상이 전 세계에 너무나도 명백하고도 여지없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에게도 엄청난 충격과 함께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신뢰할 만한 여러 외신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들이 기존에 중국과 협상 중이던 중국산 무기 도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거나 아예 백지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연이어 들려왔습니다. 특히 남미의 군사 대국 브라질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컸습니다. 브라질은 자국의 노후화된 방공 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해 중고도 및 고고도 방공 시스템 도입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하면서 브릭스 회원국이라는 정치적인 이유로 사업 설명의 대상을 중국과 인도만으로 한정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중국은 이번에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굴욕을 안겨준 바로 그 HQ9 시스템을 더욱 개량한 버전이라고 주장하며 제안했고, 인도 역시 자신들이 최근 자체 개발에 성공했다고 자랑하는 아카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내세웠다고 하죠. 그런데 브라질 공군이 이 두 나라의 시스템을 모두 자국으로 들여와 다양한 조건 속에서 직접 정밀 테스트를 해본 결과 놀랍게도 양쪽 모두 브라질 군이 요구하는 핵심적인 작전 요구 성능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는 냉정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오히려 브라질은 당초 사업 대상에도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대한민국의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2의 도입을 매우 적극적이고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놀라운 보도가 브라질 현지 유력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것입니다. 브라질 현지 언론에 따르면 천궁2는 HQ9이나 아카시 미사일을 훨씬 능가하는 압도적인 동시 다표적 요격 성능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확성을 실제 시험 평가에서 유감없이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경쟁 후보 기종들보다 훨씬 더 빠른 납기 일정 보장, 브라질 현지 상황과 요구 조건에 맞는 유연한 맞춤형 개량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우 합리적이고 경쟁력 있는 가격까지 제시하여 브라질군 관계자들을 그야말로 완전히 매료시켰다고 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소식은 우리에게 또 다른 깊은 충격과 함께 어쩌면 이 절망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줄기 가느다란 희망의 빛을 던져주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더 이상 중국산 무기의 허황된 선전과 값싼 가격에 쉽게 현혹되지 않고 진정한 기술력과 실전에서 검증된 높은 신뢰성을 갖춘 나라를 새롭게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놀랍게도 우리가 그동안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마치 새벽의 샛별처럼 찬란하게 우뚝 서 있었습니다. 절망적이고도 암울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희망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저는, 그리고 우리 군 수뇌부의 일부 양심 있고 깨어있는 소수의 참모들은 다른 길, 새로운 길을 필사적으로 모색해야만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시선은 우리를 이토록 처참하고도 굴욕적인 상황으로 몰아넣은 장본인, 즉 인도가 사용하고 있는 경이로운 무기들, 그리고 그것들을 만들어낸 진정한 원천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K9 자주포의 압도적인 성능과 파괴력은 이미 우리의 온몸과 정신에 뼈저리도록 깊숙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인도가 최근 K9 바지라를 수백 문이나 추가로 대량 구매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은 우리의 쓰라리고도 아픈 패배감을 더욱더 깊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K9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우수성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명백하게 확인시켜주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대한민국의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2가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의 부유하고도 강력한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국들에게 대량으로 성공적으로 수출되어 예멘 후티 반군이 발사한 다수의 탄도 미사일과 자폭 드론들을 실제 치열한 전장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요격하며 그 뛰어난 실전 성능을 완벽하게 입증했다는 구체적이고도 신뢰할 만한 정보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AM, 일명 한국형 사드에 대한 소식 등은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과 함께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생존 전략이자 탈출구가 될 수 있겠다는 일말의 간절한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저것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당장 가져야 할 진짜 방패이자 창이다. 저것만이 인도의 압도적인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우리 파키스탄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 는 절박하고도 뜨거운 외침이 군 내부의 젊은 장교들과 실무자들 사이에서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러한 절박하고도 처절한 상황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이번 카슈미르 사태의 가장 큰 책임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측은 여전히 자신들의 심각한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기는커녕 시종일관 궁색하고도 비겁한 변명과 어처구니 없는 책임 회피로 일관했습니다. 제가 직접 접촉하여 인터뷰를 시도했던 이슬람아바드 주재 중국 대사관 소속의 무관이나 파견된 군사 고문단의 태도는 깊은 실망을 넘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자아내게 했습니다. 그들은 HQ9 방공 시스템의 명백한 성능 미달과 심각한 결함에 대해서는 한사코 파키스탄군의 미숙하고도 부적절한 운용 능력과 고질적인 정비 불량 탓이라거나 인도의 예상치 못했던 강력하고도 교묘한 사이버 및 전자전 공격 때문이었다는 식으로 모든 책임을 교묘하게 우리 파키스탄 측에게 떠넘기려 했고 PL-15 공대공 미사일의 어처구니 없는 연속 불발 문제에 대해서는 생산 과정에서의 극히 일부 사소한 불량품이 우연히 섞여 들어갔을 뿐 전체 시스템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거나 파키스탄 현지의 열악한 보관 환경이나 잘못된 관리상의 문제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변명만을 로봇처럼 반복해서 늘어놓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들의 J-10C 전투기가 인도의 라팔 전투기를 격추했다는 명백한 가짜 전과를 자국 내 언론과 국제사회를 향해 계속해서 뻔뻔하게 홍보하며 이번 실전에 참혹하고도 부끄러운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려는 후안무치하고도 파렴치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무책임하고도 오만한 태도는 우리 파키스탄 군과 대다수 국민들의 분노를 그야말로 극에 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때 우리가 피를 나눈 형제 국가라고 굳게 믿었던 중국에 대한 깊은 배신감과 참을 수 없는 환멸감은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중국이라는 나라를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무기들을 결코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 파키스탄은 더 이상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다는 냉정하고도 처절한 판단 아래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 긴급하게 중재를 요청하여 인도의 휴전을 제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양측의 합의에 의한 상호정전이었지만 제가 군 내부의 다양한 극비정보 채널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것은 사실상 파키스탄의 백기투항이나 다름없는 매우 굴욕적이고도 치욕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휴전 협상이 진행되던 시기, 수도 이슬람아바드의 한적한 외교관 클럽에서 제가 어렵게 만난 퇴역을 불과 몇 달 앞둔 한 고위 군 관계자는 저에게 익명을 전제로 씁쓸한 위스키 잔을 단숨에 비우며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깊게 팬 주름진 눈가에는 깊은 절망과 함께 참을 수 없는 굴욕감, 그리고 어쩌면 한평생 군인으로 살아온 자신의 인생에 대한 회한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아흐메드 기자, 이건 정말 우리 파키스탄군 역사상 가장 치욕스럽고도 잊을 수 없는 순간이지만 자네에게만은 그리고 역사의 기록을 위해서라도 솔직히 말해야겠소. 우리는 결코 힘의 우위에서 혹은 대등한 입장에서 인도에게 휴전을 제안한 것이 아니었소. 우리의 자랑이라고 믿었던 방공망은 마치 종이처럼 속수무책으로 완전히 뚫렸고 우리가 마지막 한 줄기 희망이라고 굳게 믿었던 중국산 미사일들은 그냥 값비싼 고철 덩어리, 아니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다름없었소.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 인도가 마음만 먹었다면 당장 다음날 아침이라도 여기 이슬람아바드가 K9의 무자비한 포격과 걷잡을 수 없는 미사일 공격으로 완전히 불바다가 될 수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끔찍한 상황이었소. 우리는 그저 우리의 완전한 국가적 붕괴를 막고 최소한의 국민적 생존을 위해 그리고 다음을 기약할 아주 약간의 시간을 벌기 위해 모든 염치와 자존심을 다 버리고 인도에게 먼저 휴전을 간청했을 뿐이요. 이것은 결코 대등한 협상이 아니라 패자의 처절한 애원이었다고 부디 이것만은 알아주시오. 그의 목소리는 깊은 절망과 참을 수 없는 굴욕감으로 마지막에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의 메마른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그를 위로할 어떤 말도 찾지 못하고 그저 함께 무거운 침묵 속에서 독한 위스키 잔을 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마신 술은 유난히 쓰고도 아팠습니다. 비록 양측의 합의로 공식적인 휴전이 발표되었지만 카슈미르 국경지대의 팽팽한 긴장은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가 취재했던 국경 인근의 작은 마을들은 여전히 극심한 전운에 휩싸여 있었고 양측 군대는 불과 수백 미터, 어떤 곳은 수십 미터의 거리를 두고 서로를 향해 날카롭고도 살기등등한 총부리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간헐적으로 밤낮 없이 들려오는 산발적인 총격 소리와 저 멀리서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울리는 포격 소리는 이곳의 불안한 평화가 얼마나 위태롭고 살얼음판 같은지를 너무나도 생생하게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언제 다시 대규모로 터질지 모르는 거대한 화약고 위에서의 아슬아슬한 숨 고르기 혹은 더 큰 폭풍우를 앞둔 일시적인 고요함과 같은 위태로운 소강 상태일 뿐이었습니다. 우리 파키스탄에게는 군대의 재정비와 새로운 전력 보강을 위해 이 시간이 금쪽같이 절실했지만
동시에 매 순간순간이 언제 인도가 다시 기습적으로 공격해올지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의 연속이었습니다. 마치 목에 칼이 겨눠진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듯한 그런 끔찍한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불안하고 절망적인 휴전 기간 동안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파키스탄 군 내부에서는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엄청나고도 의미 있는 변화의 기류가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시대에 뒤떨어지고 신뢰할 수 없는 중국산 무기에 우리 군의 운명과 국가의 안위를 송두리째 맡길 수는 없다는 강력하고도 폭넓은 공감대가 과거에는 중국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겼던 군 수뇌부와 보수적인 성향의 일선 지휘관들 사이에서까지 급속도로 형성되었고 그 확실한 대안으로 대한민국의 K9 자주포, 천궁2 그리고 개발 중인 LSAM 등 최첨단 방공 미사일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심층적인 정보 수집과 기술적 분석 작업이 최고 위층의 직접적인 지시 아래 극비리에 그리고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믿을 만한 소문이 군 안팎으로 파다하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어렵게 만난 몇몇 과거에는 매우 강경한 반인도 친중국 민족주의 성향을 보였던 고위급 장성들조차 평소에는 자신의 입으로 결코 입에 담지도 않았을 법한 충격적이고도 파격적인 발언들을 사석에서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놈의 낡아빠진 체면이나 쓸데없는 자존심을 따질 때란 말인가. 당장 내일 아침이라도 인도가 다시 한번 총공격을 감행하면 우리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전멸이다. 굴욕적이라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지금 당장 대한민국의 특사를 파견해서 무릎이라도 꿇고 그들의 첨단 무기를 사와야 한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진정한 생존을 위해서는 과거의 철천지원수와도 과감히 손을 잡는 것이 진짜 용기다. 언제까지 저 무능하고 오만한 중국 놈들의 가머니설에 우리의 소중한 목숨과 국가의 운명을 계속해서 맡길 셈인가. 그들의 격앙되고도 절박한 목소리에는 깊은 불안감과 함께 기존의 낡고 위험한 틀을 과감히 깨고서라도 어떻게든 이 국가적인 위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살 길을 찾아야 한다는 비장하고도 현실적인 각오마저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건국 이래 지난 수십 년간 늘 중국을 가장 믿을 수 있는 형제국가로 여기고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깊이 의존해왔던 우리 파키스탄군. 역사상 가히 혁명적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전례 없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카슈미르의 짙고도 매캐한 포연 속에서 그리고 깊은 절망과 한 줄기 가느다란 희망이 교차하는 이 혼란스럽고도 운명적인 시간 속에서 저는 군사 전문 기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평범한 파키스탄 국민으로서 똑똑히 그리고 너무나도 아프게 보았습니다. 값싼 무기와 달콤한 경제 원조 약속 그리고 허울뿐인 요란한 선전 구호로 잔뜩 포장되었던 중국의 거대한 군사 굴기와 그들의 일대일로 야망이 실제 피비린내. 나는 전장의 냉혹한 현실 앞에서 얼마나 허무하고도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비록 국토는 작고 천연자원은 부족하지만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기술혁신 그리고 불굴의 의지와 장인정신으로 묵묵히 자신들의 기술력을 갈고 닦아 세계 최고 수준의 명품 무기를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내고 그것을 실제 전장에서 압도적인 성능으로 전 세계 앞에 당당히 증명해낸 대한민국이라는 위대한 나라가 어떻게 깊은 절망에 빠져있던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의 빛으로 찬란하게 떠오르는지를 말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결코 한 국가의 영토 크기나 인구수 혹은 목소리의 크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제 전장에서 수많은 피와 땀으로 검증된 압도적인 기술력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철통 같은 흔들리지 않는 신뢰에서 나온다는 평범하면서도 위대한 진리를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제 온몸으로 그리고 제 사랑하는 조국 파키스탄의 위태로운 운명을 걸고 너무나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 파키스탄 정부와 군 수뇌부는 다양한 공식 및 비공식 외교 채널과 군사 협력 경로를 통해 대한민국 측의 K9, 자주포와 천궁2 지대공 미사일, 그리고 현재 개발이 완료 단계에 이르렀다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AM 등 최첨단 방공 미사일 시스템의 긴급 도입 의사를 매우 간절하고도 절박하게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협상의 과정은 결코 순탄하거나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오랜 숙적인 인도의 강력하고도 노골적인 반발과 외교적 견제가 예상되고 미국과 중국 등 주변 강대국들의 복잡하고도 미묘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부족한 외교력과 만성적인 재정 부족 및 취약한 경제력 등 우리가 넘어야 할 현실적인 장벽과 험난한 난관들이 마치 히말라야 산맥처럼 높고도 험준하게 가로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에게 과연 다른 현실적인 선택지가 남아있을까요? 한국의 무기는 이제 우리 파키스탄에게 단순한 방어용 무기 체계를 넘어 국가의 생존과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마지막 희망이자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붙잡아야 할 유일하고도 가장 절박한 동아줄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우리 파키스탄은 과거 수십 년간 피로 얼룩졌던 인도와의 깊은 적대 관계와 뿌리 깊은 불신, 그리고 민족적인 자존심과 종교적인 갈등을 모두 넘어서서 오직 국가의 생존과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파트너의 손을 굳건히 잡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대한민국은 자신들의 오랜 전통적인 우방이자 주요 무기 수출국인 인도의 강력한 반발과 불편한 심기를 의식하지 않고 우리의 이 절박하고도 진심 어린 손짓에 과연 현명하고도 용기 있게 응답해 줄까요? 만약 기적적으로 우리가 한국산 최첨단 무기들을 성공적으로 도입하여 우리 군의 방어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노후화된 무기 체계를 현대화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어 우리 파키스탄의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동북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의 힘의 균형마저 뒤흔들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도 역사적인 대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길은 여전히 한치 앞을 전혀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멀고 험난해 보입니다. 저는 파키스탄의 군사 전문 기자로서 그리고 전쟁의 참혹함과 평화의 소중함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으로서 이번 카슈미르에서의 비극적인 충돌을 통해 대한민국이라는 위대한 나라와 그들의 경이롭고도 압도적인 기술력에 대해 깊은 그리고 진심 어린 경외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우리에게는 오랫동안 총부리를 겨눠온 적국 인도의 가장 든든한 군사적 동맹이지만 그들의 기술력과 그 안에 담긴 불굴의 정신만큼은 진심으로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한 K9 자주포의 압도적인 화력과 신기에 가까운 정밀함, 그리고 다양한 외신 보도와 군사 전문가들의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접한 천궁2 지대공 미사일의 빈틈없고도 완벽한 요격 능력. 그것은 단순한 무기의 성능을 훨씬 뛰어넘는 한 나라의 자부심과 국민들의 뜨거운 혼이 고스란히 담긴 경이로운 예술 작품과도 같았습니다. 언젠가 우리 사랑하는 조국 파키스탄도 저런 위대하고도 강력한 무기들을 우리 스스로의 힘과 기술로 자랑스럽게 만들어낼 수 있는 날이 과연 올 수 있을까요? 만약 그런 날이 정말로 온다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위해 저 역시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카슈미르의 비극적이고도 처절했던 충돌은 우리 파키스탄에게 영원히 씻을 수 없는 뼈아픈 패배와 깊은 굴욕감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역설적이게도 매우 중요하고도 값진 교훈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국가 안보와 국방력은 결코 값싼 무기의 숫자나 일시적인 경제 원조 혹은 허황되고도 믿을 수 없는 동맹관계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오직 실전에서 수많은 피와 땀으로 검증된 압도적인 기술력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철통 같은 흔들리지 않는 신뢰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바로 그 누구도 감히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하고도 확실한 모범 답안을 우리 눈앞에서 너무나도 생생하고 강렬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과거의 잘못된 믿음과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관념, 그리고 헛된 자존심에서 벗어나 두 눈을 크게 뜨고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더 이상 실체 없는 강대국의 허울 좋은 약속이나 값싸고 질 낮은 무기에 우리 국가의 운명과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송두리째 맡겨서는 안 됩니다.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다가올 미래를 우리 스스로 주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설령 그것이 우리가 오랫동안 적으로 여기며 증오해왔던 나라에게서 배우는 길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눈부신 성공 사례를 겸허하게 배우고 연구하며 우리 파키스탄의 새로운 희망찬 미래를 우리 손으로 직접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저의 이 솔직하고 어쩌면 어떤 분들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 이 길고 긴 고백이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께는 과연 어떻게 들리셨는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한때 적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만 생각했던 한국산 무기에 이제는 우리 국가의 생존과 국민들의 안전을 걸어야만 하는 이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고도 절박한 상황.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 마치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지만 강력하게 우뚝 서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놀랍고도 위대한 저력에 대해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다양하고도 소중한 의견과 생각들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주 조금이라도 움직였거나 혹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새로운 자부심과 긍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드렸다면 좋아요와 공유 버튼을 통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따뜻하고도 의미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파키스탄의 어려운 운명과 그 속에서 피어날지도 모르는 새로운 희망, 그리고 K방산의 더욱 눈부시고 자랑스러운 활약상에 대한 더 많은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파키스탄에게도 전쟁의 깊은 상처를 하루빨리 딛고 진정한 평화와 번영의 밝은 빛이 환하게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지금까지 긴 이야기 끝까지 귀 기울여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늘 건강과 행복 그리고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